안녕하세요. 강남 권산부인과 권익일 박사입니다.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이프 치료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이프의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들이나 환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떠드는 하이프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들을 검토하고 하이프 시술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은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100%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하이프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는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의사의 실력이 중요한 이유겠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는 잘못된 것도 있고 하이프를 잘 모르는 의사들은 하이프의 부작용을 좀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온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5cm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어 12차례나 하이프 시술을 받고 비용도 수천만 원을 썼지만 결국 20cm로 커져서 수술로 제거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로서는 사례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도 없는데 12번이나 치료를 했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해외의 논문들을 보면 하이프의 근종 치료 효과는 80 내지 90%로 발표됩니다. 굉장히 높은 효과죠. 10명 중 8명이나 9명은 하이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명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이프 치료를 한 번 시술합니다. 크기가 무척 크다든지 팔로업 때 반응이 좀 느리다든지 하면 한 번 정도 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2번 정도 해보면 이 환자가 하이프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는 거지 왜 12번이나 반복적으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례를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또 다른 지적이 화상이나 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 문제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또 수술의 부작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환자 부담도 적고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한 것이 하이프 시술입니다. 하이프 시술은 기본적으로 열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열을 이용하다 보니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피부 화상이나 신경 손상 같은 건데요. 이런 부작용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 뒷부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복강경과 개복 수술을 했는데요. 이런 수술들은 감염, 출혈, 요실금, 장 손상, 장기 유착, 자궁 파열 등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이런 수술들을 나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작용들과 하이프를 비교한다면 실력 있는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체 손상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성이 높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편한 시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점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겠죠. 다음으로 하이프 시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임신 후반부에 자궁 파열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 문제야말로 좀 많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궁 근종을 없애려고 복강경이든 개복 수술이든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궁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게 당연한데요. 하이프가 이런 점에서는 더 나으면 나았지 더 심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자궁근종, 복강경 수술 후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제왕절개를 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궁 파열의 우려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술 후에 자궁 파열은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극히 드물게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이 문제가 마치 하이프만의 문제인 것으로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다른 수술보다 하이프가 더 적으면 적었지 더 심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가임기 여성에게 자궁근종 치료를 한다면 수술이든 하이프든 가능하면 임신을 고려해서 보다 덜 공격적으로 자궁에 자극을 덜 주는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술이라서 또는 반대로 하이프라서 자궁 파열이 무조건 생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이프를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의사들 중에는 하이프를 하면 유착이 생긴다, 자궁 경부가 딱딱해진다 같은 해외의 어떤 논문이나 전 세계에 없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하이프를 접해보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오해를 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하이프도 많이 해보고 수술도 많이 해본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대학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하이프를 도입한 이유가 바로 보다 덜 침습적이고 자궁의 손상이 적기 때문인데요. 마치 하이프가 자궁의 손상을 더 준다는 듯한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궁근종 하이프 시술의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안전도도 높이는, 또한 부작용을 낮추는 데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의사의 실력이고, 두 번째는 의사의 실력을 받쳐줄 수 있는 하이프 기계이겠죠. 하이프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높은 에너지로 철저히 근종을 태워야 하는데요. 높은 에너지로 너무 많이 태우다 보면 이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결국은 자궁 근종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이나 신경 같은 부분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부작용이 겁나서 너무 적게 근종을 많이 남겨두고 태우게 되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남은 근종 부분이 다시 자라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만큼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자궁 근종을 태우는 것이, 그게 바로 의사의 능력, 실력입니다. 즉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 꼭 집어서 열 에너지로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실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이프 기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이프는 고효율에 높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하이프는 에너지가 크니까 초점이 좀 크고 주변 조직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어떤 하이프는 출력이 낮은 대신에 보다 세밀하게 초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프를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하이프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 예를 들면 자궁 근종의 중심이나 자궁 선근증에서 돌처럼 딱딱해진 경우에는 이런 고출력 하이프를 사용하고, 자궁 근종의 잔존 부분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자궁의 정상 부위가 가깝다든지 아니면 신경이나 방광에 가깝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점이 작고 정밀한 하이프로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예를 들자면 다른 장기와 멀고 크기가 큰 근종은 큰 칼로 확실하게, 다른 장기와 가까운 것은 세밀한 칼로 섬세하게 치료하는 것이죠. 결국은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프 종류의 특성을 고려해서 두 종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하이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근종을 말끔히 치료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높은 에너지로 하이프를 철저히 쓰면 치료 효과는 높겠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집니다. 반대로 낮은 에너지의 세심한 하이프로 큰 근종을 태우려 하면 치료 효과가 낮고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정도를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실력입니다. 또한 하이프 기종별로 특성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궁 근종의 위치나 특성, 임신 계획이 있는지 그 등의 여부에 따라서 효과적인 하이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상해서 하이프 시술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하이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수술만 하다가 왜 하이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